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캐릭터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릭터 움직임을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어디다가 적용을 하느냐, 바로 이 플레이어 캐릭터에다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캐릭터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 이름이 로봇보이 아이들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플레이어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플레이어를 클릭을 했으면 이 인스펙터 창에서 add component 한 다음에 여기다가 rigid body 2D를 선택합시다. 저희는 2D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2D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속성은 그대로 놔두시고 이 상태로 그냥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뚝 떨어지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를 제거하고 플레이를 시키면 얘가 아무런 어떠한 물리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를 추가를 하게 되면 방금 전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여기 그래비티 스케일이라는 이 중력 속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력의 힘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리지드 바디를 사용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현하기 힘든 중력의 영향이나 아니면 저항력, 공기 저항 혹은 어떤 마찰력 이러한 것들을 쉽게 구현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캐릭터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 문제는 플레이 하게 되면 방금 전처럼 얘가 그냥 떨어져요. 원래 얘를 지금 땅으로 쳤다고 하면 여기에 딱 안착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안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얘가 지금 아무런 물리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리 충돌을 일으키게 하려면 컬라이더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 친구한테 컬라이더를 한 개 입혀줄 건데, 이 컬라이더는 뭐 박스 형태도 있고 캡슐 형태도 있고 뭐 원 형태도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이 캐릭터의 크기에 맞는 캡슐 컬라이더를 하나 한번 클릭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캡슐 컬라이더가 만들어졌죠. 근데 얘를 좀 줄일 건데, 얘는 이 사이즈 있죠. 캡슐 컬라이더 2D에서 이 사이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X 좌표를 좀 줄여서 네, 요 정도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Y 좌표도 살짝 줄인 다음에 오프셋 있죠. 얘가 지금 밑에가 살짝 지금 컬라이더의 영역 바깥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발 부분도 조금 되게 한 요 정도로 네,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만 지금 컬라이더를 만들었다고 해서 얘가 안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이 땅, 이 바닥 부분도 컬라이더를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플로어, 이 바닥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로어 인스펙터에서 박스 컬라이더를 한번 입혀줄게요. 박스 컬라이더 2D를 네,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박스 컬라이더 2D가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얘가 잘 안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안착을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플레이어에 있는 캡슐 컬라이더랑 그 다음에 이 플로어에 있는 박스 컬라이더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바닥에 안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들도 똑같이 블록들도 다 컬라이더를 만들어 줘야지 나중에 점프를 해서 올라가서 여기에 이 로봇이 서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커먼트를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는데, 자, 얘가 어디 있냐, 여기 있죠.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일일하면 귀찮죠. 그래서 어차피 얘들 다 할 거니까 이렇게 쭉 한꺼번에 클릭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속성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 지금 들어가게 되겠죠. 네, 소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한꺼번에 선택을 한 다음에 같은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움직임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asset 이 폴더 안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지정해 줍니다.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지정해 주세요. 스크립트에 들어가서 이 안에다가 C# 스크립트. 자, 제목은 저희가 움직임 만들 거는 move controller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move controller 스크립트가 새롭게 생성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만드는 스크립트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뭘 입력한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시작하게 되면 이 스크립트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debug log에서 네, hello world라고 해볼게요.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네,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얘가 컴파일이 돼가지고 네, 이 프로그램에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현재 이 게임상에서 작동이 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크립트를 만들긴 했지만 이 게임상에서는 이 스크립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실행될 때는. 그래서 이 게임상에서 실행되려면 똑같이 오브젝트에다가 이 스크립트 속성을 집어넣어서 실행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move 컨트롤러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이 플레이어 있죠. 플레이어 속성에다가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얘를 끌어다가 여기 밑에다 쫙 놔두시면 move 컨트롤러가 이 스크립트가 이 플레이어 속성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이 플레이어도 이 게임상에 실행되기 때문에 이 친구, 이 스크립트도 같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가 뜨게 되죠. 그럼 여기까지 알았으면 이제 한번 스크립트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네, 자, 이거는 지워주시고 먼저 저희가 어떤 속성 하나를 이용할 건데 이 속성을 이용할 경우는 바로 rigid body 컴포넌트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스크립트를 짤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에 있는 rigid body 컴포넌트를 쓰려면 먼저 rigid body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하고 rigid body 2D 하시고 rigid body rigid 2D라고 네, 변수명을 선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rigid 2D가 다시 rigid 2D가 뭐다? get component rigid body 2D. 자, 이 스크립트가 있는 속성에 이 스크립트가 있는 속성 중에 rigid body 2D라는 이 컴포넌트 속성을 이 변수로 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get component가 뭐냐면 이 스크립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컴포넌트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다? rigid body 2D라는 컴포넌트가 여기 지금 해당되는 게 있죠. 그래서 얘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rigid 2D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보고 싶다 하면은 이 rigid 2D에 add force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면 돼요. 그래서 rigid 2D add force 하시고 여기다가 new vector 2 하시고 이 new vector 2는 x와 y 값을 입력하는데 여기다가 2,0이라고 하면 볼게요. 2,0 그리고 곱하기 3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아니다. 그냥 바로 2,0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은 add force하고 new vector 2 2,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 친구가 넘어져 버리죠.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x가 2고 y가 0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x 좌표가 이만큼 계속해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포지션에 보면 이 지금 현재 이 로봇이 0.06의 위치에 있는데 얘가 점점 2씩 힘을 가해져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얘 값이 커지면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상당히 빠르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가해지게 하는 게 add force예요. 이걸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가 너무 계속 빠르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른쪽 키만 눌렀을 때 그때만 힘이 가해져서 이동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동 방향을 설정을 해야 돼요. 네. 이동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 변수는 int drx는 0 먼저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get 키를 입력했을 때 그 키 코드는 right arrow라고 할게요. right arrow. 오른쪽 화살표 키일 때는 drx가 1로 설정하겠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rigid 2d add force 네, 힘을 가하겠다. 어떻게 new vector 2 아까 했던 2,0 그 다음에 곱하기 1로 해보겠습니다. drx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루프를 돌면서 처음에는 이동 방향을 drx 그러니까 아무런 방향이 없다라고 설정을 하면 이 add force 값도 어떻게 되겠어요? new vector 2 2,0 곱하기 0이 되겠죠. 그래서 힘이 가해지는 게 멈춰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0인데 그 밑에 보면 right arrow라 적혀있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제는 방향이 1로 설정돼서 자 new vector 2 2,0만큼 그러니까 x 좌표 2만큼 힘이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키 눌렀을 때만 힘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오른쪽 키만 눌렀을 때 힘이 가해지고 그럼 왜 이렇게 만들면 멈춰지게 되냐? 이미 힘이 가해지는 것 때문에 계속 오른쪽으로 가지 않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까 말했던 rigid body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죠. 뭐냐? 네, 마찰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 마찰력으로 인해서 이 rigid body 이 컴포넌트가 자연스럽게 이 움직임의 속도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네 봅시다. 잠깐만요. 여기서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하고 실행.
자, 지금 멈췄죠.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이동 방향이 0으로 설정돼서 아무런 힘이 안 가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오른쪽을 클릭하면 좀 간다. 자, 이렇게 가게 되죠. 네. 자, 네. 뉴 벡터 2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뉴 벡터 2가 아니라 transform.right라는 값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ransform.right. 네, 이 transform.right가 뭐냐면, 얘는 벡터 x 값이 뭐랑 같다? 1이랑 같습니다. 네, 1,0,0이랑 같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x 좌표로 우리가 힘을 가해주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얘는 지금 힘을 가하는 값이 1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기다 곱하기 하나를 더 해주면 되겠죠. 네, 20 아니면 2, 네, 2.0f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원래 값이 1인데 곱하기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상태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잠깐만요. 저장이 됐나? 다시 저장 컨트롤 S 하고. 네, 된 것 같네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지금 클릭을 계속 하는데 아까랑 다르게 이동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뉴 벡터 2를 이용했을 때는 월드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 x 값이 이동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아까 뉴 벡터 2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을 시켰을 때는. 근데 지금은 transform.right를 썼는데, 얘는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있냐면, 얘는 자신의 transform 값을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얘의 지금 x 좌표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요 방향이 되는 겁니다. y 좌표는 요 방향이 되고. 그러면 자신의 트랜스폼 좌표를 이용한다면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면 여기 지금 물리 충돌에 의해 가지고 이 바닥이랑 충돌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눌러도 얘는 이 방향으로 내려갈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를 계속 세워준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누르면 계속 얘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실행해서 볼게요. 다시 실행해서 보면 얘가 계속 넘어져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프리즈 로테이션을 이용한 거예요. 이 프리즈 로테이션을 이용하면 얘가 더 이상 어떠한 물리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캡슐 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굴곡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넘어질 수가 있는데, 얘를 프리즈 시키겠다. 네. 로테이션 하는 거를 멈추겠다라고 하면 얘가 이동을 해도 더 이상 회전의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동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겠죠. 방금 뉴 벡터 2를 썼던 것처럼. 그래서 플레이어의 리지드 바디 안에 있는 프리즈 로테이션을 체크를 해서 로테이션을 비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걸 사용하고 내가 만약에 어떤 이 속도를 계속 지정을 해주고 싶다, 여러 가지로. 그럼 얘도 이 위에다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float라는 게 만들어 줄까요? 네, float workforce를 한번 만들어줄게요. workforce는 뭐 한 5.0F로 만들어줄까요? 5.0F. 네, 아니다, 좀 더 빠르게 한 10.0F로 만들어줄게요. 네, 그 다음에 10.0F. 네, 그 다음에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도 가게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왼쪽으로도. 그러면 얘가 방향이 DRX가 1일 때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만약에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다고 하면 이 방향값 DRX를 음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getKey 똑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키코드를 left arrow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때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자, 방향을 -1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가해진 힘은 같은데 마이너스 음수로 바뀌기 때문에 방향만 바뀌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왼쪽 키 누르면 왼쪽으로, 오른쪽 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근데 얘가 가해지는 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너무 빨라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속도, 가해지는 힘을 조금 변경을 좀 시켜 보겠습니다.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제한을 좀 걸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일정한 속도보다 아래일 때만 이 힘을 가해지하겠다 라는 걸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 또 변수 하나 만들어 줄게요. float max work speed라는 걸 한 개 만들어 줄게요. 이거를 3.0f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 만약에 얘를 속도를 먼저 변수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속도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자, 속도 변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스피드로 해서 float 스피드로 해서, 이 스피드가 어떻게 되냐, rigid2d.velocity.x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rigid 컴포넌트의 velocity가 뭐냐면 바로 속도를 계산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x의 속도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요 함수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가 스피드가 만약에 x 값이 만약에 이 방향이 왼쪽으로 돼서 왼쪽으로 쭉 이동하다 보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이라면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절대값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한번 디버그 로그로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피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피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여기서 지금 0이죠. 근데 얘가, 자,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끌어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 지금 안 보이네요. 떨어졌나 보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다시. 네, 여기서 보시면 이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속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절대값으로 같이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벨로시티 값을 절대값으로 해서 스피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을 만드는 방법은 massf라는 걸 씁니다. massf에 abs를 이용합니다. 네, 이걸 이용하면 이 값을 절대값으로 만들어서 양수로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럼 이제 스피드 값은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네,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이 속도를 우리가 양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도 계속 양수로 다 나오죠. 그래서 이 스피드 값의 값이 이 맥스 워크 스피드, 저희가 설정한 3.0보다 작을 때만, 네, 힘을 계속 가중시키겠다 라는, 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면, 만약에
스피드가 뭐보다 작다. 맥스 워크 스피드가 보다 작을 때만 add force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스피드 값이 맥스 워크 스피드를 3.0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에는 더 이상 가중을 시키지 않겠죠. 그래서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속도가 그렇죠. 더 빨라지진 않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속도를 빨라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 친구가 계속 하다 보면 여기 끝에서 막아주는 벽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네, 그죠? 빠져서 어디로 내려갈까요? 얘가 끝도 없이 계속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벽을 우리가 한 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얘는 지우고 얘 벽은 여기다가 월에다가 똑같이 박스 콜라이드 한 개 만들어주고 얘도 똑같이 박스 콜라이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둘 다 박스 콜라이드가 만들어져서 이제 이 벽에 부딪히고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얘가 부딪혀도 막히게 되죠. 똑같이 뒤에도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되죠. 그럼 이제 그다음에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은 됐는데 저희가 또 부족한 게 뭐냐면 점프를 하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점프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점프도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add force를 이용하는데 이번에는 y 좌표 위쪽으로 얘가 힘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위쪽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점프 add force가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input.getKey 그래서 키 코드가 만약에 스페이스랄까요? 스페이스? 네, 스페이스일 때 네, 이때 rigid 2d add force 하고 transform up 곱하기 2.0f 뭐 이런 식으로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제 스페이스 키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는데 안되네요. 이 점프 포스를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못했는데 get 키가 아니라 한 번 클릭했을 때 보통 점프가 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다운을 써야겠네요. 자, 다운을 쓰고 얘를 좀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5.0 정도로 이 상태로 점프를 누르면 점프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값이 너무 작아가지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00 정도로 잡아두고 네, 그래서 이제
점프를 한번 구현시켜 볼 텐데, 점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점프를 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input get key down 해서 키 코드를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점프하게 하겠다. 근데 지금은 점프할 땐 보통 스페이스 키나 이런 키를 한 번만 클릭해서 점프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get key가 아니라 get key down을 이용합니다. get key는 눌려졌을 때 계속해서 이 값을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한다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key down 같은 경우는 한번 눌러졌을 때만 한 번만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르고 있다고 이 밑에 값들이 계속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get key down 키를 눌렀을 때 이번에는 rigid 2D add force 하는데, 이 힘의 가중을 어디다 두냐면 transform 위쪽으로 주겠다. up. 그래서 곱하기 5.0f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하면 점프가 잘 안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가중되는 힘 자체가 중력에 비해서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한 300 정도로 해볼까요? 300. 네, 300 정도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적당히 점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당히 점프 시키고, 뭐 저는 한 200 한 50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250 정도로 맞추고. 근데 지금 이게 점프를 한 번만 하게 되죠. 근데 가끔씩 얘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만으로 얘를 이 위에, 이 블록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점프를 2번까지 허용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번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한번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값은 똑같이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수정을 편하게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jump force float jump force로 해가지고 는 250.0f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점프 포스 여기 위에 있는 변수 값만 바꾸면 편하게 점프 높이를 바꿀 수 있겠죠. force.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얘기하던 점프를 2번까지 허용하게 해주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여기서 한 개를 먼저 변수를 또 하나 지정해 줄게요. 네, int 점프 카운트라는 걸 한 개 만들어 줄게요. int 점프 카운트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0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점프 카운트를 계속 계산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 주냐, 하나씩 카운팅을 해주게 됩니다. 점프 카운트 플러스는 1. 이게 뭐랑 같냐면 얘는 얘랑 같죠. 얘는 결국에는 점프 카운트는 점프 카운트 더하기 1. 얘랑 두 개가 같죠. 얘랑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해줘서 1씩 증가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점프 카운트가 3보다 작을 때는 얘가 점프가 되게 만들어 주고, 아닐 때는 얘를 실행 안 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점프 카운트가 1일 때 그리고 2일 때만 add force로 가중을 시켜 주겠다. 그래서 2가 넘어가서 3, 4, 5가 될 때는 더 이상 가중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얘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좀 가서 둘,
근데 지금 얘가 카운트가 3보다 작은데 계속 올라가네요. 네, 여기서 한번 디버그 로그를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 여기다가 점프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프 카운트 0 점프 카운트.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안 해서 그런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가 분명히 땅에 닿았는데도 점프 계속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죠? 그 말은 뭐냐? 얘가 아무리 땅에 닿아도 점프 카운트는 이미 3을 초과했기 때문에 얘가 땅에 닿아도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눌러도 점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 땅에 닿게 되면 얘를 초기화 시켜주는 게 좋겠죠, 점프 카운트를. 그래서 얘가 땅에 닿았으면 점프 카운트를 다시 0으로 만들어주는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때 뭘 쓰냐면 바로 콜라이드 엔터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냐면 on collision enter 2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on collision 2D enter 2D를 사용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땅이나 혹은 블록에 지정되어 있는 것들에 닿으면 다시 점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collision 2D other 얘를 통해서 어떤 거에 우리가 지금 부딪혔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얘를 먼저 우리가 설정해 주기 위해서 이 태그를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땅에도 닿게 되죠, 이 플로어. 그래서 얘도 태그 1을 뭐로 하냐면 그라운드라고 지정할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블록들 있죠, 얘들도 우리가 닿게 되죠. 그래서 얘들도 똑같이 어쨌든 땅이니까 얘도 똑같이 그라운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그라운드라는 태그 이름을 가진 거에 닿게 되면 점프 카운트를 0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콜라이드한 2D 오브젝트 in other game 오브젝트의 태그가 뭐랑 같다? 그라운드랑 같으면, 태그 이름이 그라운드랑 같으면 뭘 해주겠다? 점프 카운트를 0으로 지정해 주겠다 라고 설정하면 되겠죠. 지금 얘가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네요. 업데이트 안에 들어가서 얘를 업데이트 문 바깥에다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업데이트 문 바깥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on collision enter 2D라는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점프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점 로그에서 땅에 다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라운드에 닿았으면 자, 땅에 다음이라는 로그를 표시하겠죠.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자, 또 저장을 또 안 했나 보네요. 다시 저장 확실하게 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실행. 네, 또 지금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ollision enter 2D. 지금 보니까 플로어가 그라운드로 설정이 안 돼서 그렇네요. 자, 설정하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설정, 그라운드 설정하고
다음에 실행. 그래서 플로어도 지금은 그라운드로 설정돼서 땅의 다음이라 뜨죠. 다시 단둘 하면 또 땅의 다음. 그럼 다시 또 점프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블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이 블록이 설정이 안 돼 있네요.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스 콜라이더로 한 줄 알았는데 안 돼 있네요. 한꺼번에 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설정됐죠, 이번에. 자, 그럼 이제 다시 실행. 자, 다시. 네, 이제 좀 빨라가지고 좀 어렵죠. 네, 이거 속도를 조금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도가 좀 빨라서 어쨌든 지금 보면 점프를 2번 하고 땅에 닿으면 다시 또 점프를 2번 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됐죠. 얘가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서 자, 얘를 워크포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좀 줄일게요. 한 9 정도로 5 정도? 5 정도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맥스 워크 스피드도 한 2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좀 더 난이도를 줄일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좀 더 쉽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속도 같은 경우는 입맛에 맞게 좀 수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저기 위에까지 갖다 쳤다 그러면 얘가 컴퓨터 상에서 이 카메라라는 게 위쪽에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메라 계속 여기 정지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위로도 같이 카메라가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모션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 위에 있는 깃발까지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카메라 움직임을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